그럼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오후반 다 해요? 오전반 오후반 따로 목요일 날. 네. 오전반 따로 오후반 따로 알겠죠? 공고 나중에 뭐죠 문자 갈 거예요. 아시겠죠? 특강은 없는 거고요? 특강이 목요일 날 같이 있다면. 아 목요일 날 하는데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다른 데 보강이 있어요. 짝수 뭐죠? 2월 달, 4월 달, 6월 달에 있는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른 학원에 보강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니까요. 목요일 날 오후에 같이 하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날 제가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요. 하루가 뭐죠? 보강인데요. 다른 데 그 박물관 보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하루 보강이 있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올 때 정리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 법정주의잖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물권은 뭐죠? 물권은 먼저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권은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있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법. 이때의 법은요. 여기서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또는 관습법 이렇게요. 이 법률을 우리는 뭐라냐? 성문법이다. 성문이라는 것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민법 제1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118조까지 이것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관습법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불문법이다. 불문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을 얘기하냐? 먼저 여러분 공법에서 여러분 다 배웠죠. 공법에서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요. 명령이라는 것은 보면 여러분 시행령 여러분 많이 나오죠. 공법하고 중개사법 같은 거 보면 시행령 나오죠. 그것을 명령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조례는 어떻게 하면 원주시의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규칙, 지자체 장애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국민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은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요. 국회의원도 뭐로 하죠? 국민 투표를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은요. 행정각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부에서요.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뭐 밑에는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이때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죠.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보면 어떤 경우는 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이렇게 법이라고 하죠. 법. 알겠죠? 그런데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이란 말 있죠? 관한? 그럼 그것을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그럼 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그럼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럼 국회법 있죠?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뭐죠?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부동산 등기 법인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인 것이야.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법 또는 법률 이렇게. 그것은 오로지 법이나 법률이라고 되는 것은 국회에서만 만들어. 국회에서만. 그것을 뭐라냐? 형식적이다 이 말이죠. 즉 법이다 또는 법률이다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이다 또는 법률이라고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요. 이때 법률은 뭐가냐면 먼저 이러면 민법이죠. 이런 민법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죠. 8가지 뭐가 있죠?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휘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등기 담보법 있죠. 가등기 담보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가등기 담보권이 있죠. 가등기 담보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매도담보 이런 것들이 있죠.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산업법 있죠. 수산업법에 보면은 뭐가 있냐?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광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광업법에 보면 뭐가 있냐?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업권, 광업권, 그다음 민법 8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법률 이렇게요. 여러분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뭐가 있죠? 여기요. 뭐가 있어? 불문법이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보면 뭐가 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땅에다가요 조상의 묘를 쓰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나라는요 조상신을 모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조상신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묘를 쓰게 되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형사적 처벌이라든가 다른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묘는 거기에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묘를 관리하고 소화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인정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원천권이죠. 이런 원천권은요, 원천권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 땅이고요, 이쪽은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죠. 원천수가 여기서 갑의 땅에서 을의 땅을 가로지를 흘러가죠. 그러면 이 원천수는 갑의 것이면서 동시에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원천수가 발견이 되죠, 그럼 땅 주인들이 다 대박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천수, 이것은 생활용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천권, 이것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것인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이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우리 보면 시골 같은 데 보면요,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땅이 워낙 많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 뭐니까 중간에 길을 내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한 뭐 10년, 20년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이쪽 못 걸어 다니는 게 막아버리겠죠? 그러면 막았는데 주민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왜 지금까지 2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왜 이 길을 막느냐 이 말이죠. 길을 다시 열어달라.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냐? 그것을 우리가 뭐냐? 은혜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땅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이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편의를 위해서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닫아버리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우린 것을 말한다?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샀는데 미등기예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요. 미등기 건물이요. 또는 미등기 건물이 되고 토지도 되고 미등기 부동산 다 되죠. 무효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우리나라는 아무리 물건이도 법적으로 소유자가 되려면 일단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187조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등기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근린 공원 이용권이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다 근린이라는 것은 뭐죠? 가까운 근처. 우리 보면 여기 산 같은 거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를 원주시에서 그래서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해요. 그럼 어떡하냐? 원래 그것은 개인의 산이니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뭐라 나오죠? 본 방송에서 산 주인의 허락을 받아 촬영 중인 이런 말 써지 안 써죠? 자막이 나오죠? 그건 남의 산이니까 남의 임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소유권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요 이용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근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게 갑의 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등산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골프 연습장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올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주인이 여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아무도 못 오게. 그래서 자기네들 회원들만 오게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등산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 골프 연습장을 허가를 줘가지고 등산을 못하게 만드냐? 골프 연습장 허가를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지겠단 말이죠. 판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왜냐면 갑은 여기가 비록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은 자신이 법에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골프 연습장을 지금 오픈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골프 연습장이 영업을 올바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여기 앞을 막은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정당하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당신이 물권과 같이 소유권과 같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암기를 한단 말이죠. 원천권, 사도통행권, 그다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매수인, 그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 네 가지는 관습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하나가 뭐냐? 온천수 있죠? 그럼 온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온천수는 여러분요 아침에 여기 학원에 나오실 때요 온천수로 샤워하고 밥 지어 먹고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정한다. 어떻게 정하냐? 종류하고 내용을 정한다. 종류하고 내용을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 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강제적으로 정하고 내용을 강제적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물권, 우리 민법에서 보면 물권은 모두 8가지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이건 암기해야 돼. 8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다고 해서 강의권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되는가? 절대로 안 된다.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종류를 만들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내 멋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전부가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 그런데 내용 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 우리는 저당권이 있어 없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을 그런데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면 안 되는데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점유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해서 점유를 인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점유를 인정했다 해봐. 저당권은 있죠. 그런데 점유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점유를 인정했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저당권은 있지만 점유하는 것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 일부가 무효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데 그 정하는 것은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위반한 경우는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정지 185조를 보면 뭐라 나왔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창설할 수 없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만들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자요 13번 한번 보셔요. 13번은 뭐라 나왔죠?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무슨 법을 얘기한다?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알겠죠? 자, 1번, 13번 중요하고 14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15번요. 관습상의 사도 통행권. 사도가 뭐죠? 개인의 도로를 걸어갈 수 있는 권리. 15번은요. 16번은요. 공원 이용권. 17번은 온천에 관한 권리. 이런 것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4번부터 17번까지는 묶어. 14에서 17번을 묶으라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알겠죠? 14에서 17.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온천에 관한 권리 있죠? 온천에 관한 권리 그 17번 옆에다 써. 뭐랬어요? 온천수는 생활용수 X. 온천수는 생활용수 X. 이렇게. 온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18번은요. 종류 강제에 위반되는 종류 강제죠. 위반되면 뭐가 된다? 전부 무효죠. 밑에다 써. 내용이란 말만 써. 내용 그러고 점점 이렇게 하면 되죠.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법령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이렇게. 내용 그렇게 쓰고 점점 그러면 되죠. 맨 끝에 전부 무효 옆에다 뭐라 쓰면 돼?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서 종류 강제에 위반되면 전부 무효죠. 그런데요,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법령에는 뭐가 된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물권에 이제 보면 우선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선적 효력은 뭐가 있냐? 먼저요, 여러분요,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보면 물권은 대세권이죠? 대세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내 물건이죠? 내가 지금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갑은요, 을한테 이것이 내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갑이 을에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갑은 병이나 정이나 세상 누구한테도 이 물건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다른 말로 대세권,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세권, 절대권, 대항력이다.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은 뭐냐? 대인권이다.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대인권. 그 다음에 절대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다? 상대권이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세권, 절대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물권이다 이렇게 해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매각대금, 이런 매각대금이 뭐냐면 경매대금에서요. 경매대금을 이제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 순서가 이렇게 분배한단 말이죠.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을 먼저 빼요. 경매가 되면.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나와.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구권.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봐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인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1번이 저당권, 2번이 전세권 이 말이죠. 토지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알아? 그 토지에 저당이 잡혀있어. 그걸 알면서 거기에 2번이나 3번으로 뭐가 들어가? 지상권이 들어간 사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알면서 그 집을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 또는요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여기에 최우선이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가 당해세가, 이것도 세금이죠? 당해세가 있고, 그럼 여기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우선 변제권에는 누구 있냐?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근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우선 변제권은 누가 있냐? 이런 주택임대차가 있고요. 이런 임대차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 임금 다 뭐예요? 임금 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경매대금을 분배를 할 때는 채권이 물권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택임대차는 서울에서는요 9,500 이하에서는 얼마까지? 3,200까지. 상가는 6,500 이하에서는 언제까지? 2,200까지. 그래서 임금은요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이렇게. 알죠? 이런 것들을 먼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보다 물권보다 채권이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최우선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소유권을 봐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권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강의하다가요. 날 새겠네요. 그다음에 소유권은 권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들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요.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먼저 소유권은 점유를 할 수 있는 점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점유 권능부터 뭐가 나오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으로부터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나오고요.
처분권으로부터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소유권은 뭐라냐?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완전 물권이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여러분요 지금 껌 씹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껌을 봐봐, 입에 한 딱 집어넣죠. 그럼 뭐야? 점유죠, 점유. 알겠죠? 상하 운동을 하죠. 뭐라고 써? 사용하고 있죠, 사용. 나중에 어때? 쉬는 시간에 단물 다 빠졌죠? 쓰레기통에 머리를 버리죠? 처분. 그러니까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건 완전한 물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질권하고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중에서 처분 권능만 있다니까. 유지권은 오로지 뭐만 해? 점유만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있다, 일부만 있다, 일부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 물권이다. 여기는 완전하게 가지고 있고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것은 누구죠? 갑이죠? 여기는 을이죠? 그러면 제한 물권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또 하나의 의미는 제한 물권은 어떤 것이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 한번 볼까요?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갑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갑의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1층, 2층은 다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1층을 만약에 전세를 줬다고 전세? 전세를 줬다.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까지만이다? 갑의 소유권이 미치는 건 어디까지예요? 2층만 미치죠? 1층은 전세를 줬으니까. 1층은요, 을한테 전세를 줬죠? 그럼 1층은 누가 먼저 들어와서 잠을 자야 돼요? 이 건물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소유권이죠? 1층은 전세를 줬죠? 그럼 1층에 먼저 누가 들어와서 뒤집어 자요? 을이 와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유권자가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주면 이 1층에 들어와서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전세권자가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행사가 넓어졌어, 줄어들었어? 그래서 제한을 받죠, 제한. 그래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그래서 제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 제한 물권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혹시 내가 지금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느끼세요? 네. 모르는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소유권을 제한을 해. 소유권. 그러니까 봐봐. 항상 제한 물권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간이 있어야 되지. 이런 봐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제한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뭐죠? 지상권의 경우는 최소한 몇 년만 인정하면 돼? 경고한 건물은 30년. 전세권은 최고 몇 년까지? 10년. 최고 10년 이렇게. 그래서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왜요? 제한한다는 말은 잠깐 누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른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판례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 판례가 말하냐?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누른 것을 제한이라고 하지. 알겠죠? 그런데요, 영원히 눌러버리는 건 제한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건 지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법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지상권과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법의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제한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제한한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뭐가 나오냐? 지상권을,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항상 제한 물권은 뭐라고 나오냐? 제한 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타인의 물건. 타인 누구죠? 여기 누구죠? 갑. 갑의 물건은 뭐죠? 물건? 동산하고 부동산. 내가 말했죠. 물건 그러면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좁은 의미는 뭐다? 토지와 건물이다. 넓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 다섯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얘기해. 좁게 얘기하면 뭐다? 토지하고 건물. 알겠죠? 물건 그러면 뭐? 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뭐? 토지, 건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안에 또 다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얘기하면 돼.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 좁은 의미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즉, 갑의
물건, 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항상 나오냐 이렇게 나와. 봐.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뭐죠? 물건이죠. 유치권은 뭐냐?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나와. 그럼 항상 우리가 의의를 딱 보면 의의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제한물권의 의의를 보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그 다음에 질권은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 항상 앞에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나오죠. 자기 물건,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치권, 지상권, 지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 저당권 이 6가지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타인의 물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경우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도 있어. 아주 예외죠. 그건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혼동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혼동에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제한물권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제한물권은 뭐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물권이다. 그러니까 앞에 항상 그럼 나중에 여러분요. 소유권 뭐죠? 지금 여기 끝나고 그다음에 점유권 끝나고 소유권 끝나죠? 그다음에 지상권부터 시작해. 지상권. 그러면 항상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이 꼭 나온단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죠. 권리죠? 여기 보면 뭐 나오죠? 권능이라고 나오죠. 권능. 그래서 그러면 권리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요 어떤 학생들이 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민법 충치에서 권리는 자기 자신의 취미든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권리는 뭐냐? 우리가 물권과 채권에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소유권은 뭐냐? 물권이거든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물권 권리는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그럼 권능은 뭐다?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권능은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다.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소유권,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왜요? 제한물권은 아까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니까. 전세를 주면 전세 기간 동안만큼은 1층은 누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전세권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유자하고 전세권자가 있으면 소유자, 집주인이 훨씬 더 짱일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알겠죠? 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나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누구한테.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죠. 그 사람은. 나 혼자 말하면 되죠. 왜요? 내가 굳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굳이 내가 전세 산다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소유자를 제한해버리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걸 바로 뭐다? 전세권. 전세권은 뭐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뭔데? 나 타물권이야. 타물권이 뭔데? 야, 너 그것도 아직 모르니?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러면 2번 이상 잘 안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요, 이 뭔가에서 밀리면은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뭐냐? 전세권자는 채권자거든요. 왜요? 전세금 줬으니까 나중에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채권자고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기간 끝나면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채무자예요. 그냥 누구냐? 너 지금 누가고 얘기하고 있어? 내 채무자고 얘기하고 있어.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가지고 나는 전세 산다.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전세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알겠죠?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부딪히면? 보통 사람들 다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그래. 그 학생들은 다 왜요? 저당권이 제일 무서워. 왜 무서워? 경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누가 우선하냐? 그러면 등기 순서에 따르죠. 등기 순서. 아까 우리 말했죠? 전세권이 저당권이 1번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또 우리 저당권이 1번이 있을 수 있죠? 등기 순서에 따라. 그래서 제한물권은 등기 선우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우선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가장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한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뭘 보냐?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되게 간단한 것인데 학생들이 듣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일단 한번 듣고 내가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면 돼요. 약간 복잡해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물권이니까요. 보면 그럼 물권은 뭐가 있어요? 물권은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번권이 있죠? 여기 봐. 여기 봐. 그럼요. 물권은 뭐죠? 점유권하고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권이 침해를 받죠? 침해를 받으면 물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청권, 방해 제거 청권, 방해 예방 청권 이렇게요. 반환청권, 방해 제거 청권, 방해 예방 청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내 지금 물건이죠? 봐봐. 여기 좀 봐봐. 나 좀 봐봐. 내 물건이죠? 내 물건 여기서 누가 훔쳐가죠?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려달라고 청구해야죠? 근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내 물건에 대해 손을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손 치우라고 해야 되죠? 그걸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거 갖다 놨는데요. 계속 째려보고 있죠? 왜요? 훔쳐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눈 떼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서 접근하지 말라.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예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방.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조건은 침해를 냈을 때 돌려달라. 반환. 그 다음에 나가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이렇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 물권은 점유권도 물권이죠. 여기다 점유권을 집었었는데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는 거예요. 본권이 물권이죠. 본권이 침해를 당하죠.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가 있냐? 여기 204조하고 그다음에 205조하고 206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점유의 해수, 그다음에 보유 또는 보전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해수를 뭐라 하냐? 저기서 말할 때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반환 청구권. 반환해달라.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권, 방해 예방 청권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 나올 때요. 그냥 반환 청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래 이게 법조문의 제목이거든요. 반환 청구를 뭐라 한다? 점유의 해수라고 해. 해수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보유, 보전 참 어렵죠 말이에요. 여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말이죠. 그럼 방해 제거가 뭐예요? 누군가가 내 오토바이예요.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딱 세워놨더니 누군가 그 오토바이 안장에 누군가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엉덩이 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해 제거. 그것을 뭐라 보유한다. 보유. 좀 어렵죠. 보유나 보전이 이런 구별이 되나요? 구별이 잘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방. 그런데 다른 것은 보유, 보전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 여기 해수. 해수는 반환 청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점유의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해수. 이것은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요. 본권이 침해를 당하죠? 그런데 본권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저기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소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13조고 214조. 213조가 뭐냐? 반환 청구권이고 여기 방해 제거,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봐. 소유권은 이제 뭐죠? 본권이 침해를 당하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본권 속에다가 소유권을 집어넣어. 그러면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침해를 당하죠.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럼 봐.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지상권이 침해를 당하죠.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이 침해를 당하면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이 침해를 당하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보면 여기 지역권 있죠? 지역권하고 여기 저당권 있죠? 이 두 가지는
지역권과 저당권은요,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 이 두 가지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없냐?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암기해. 이건 암기해야 돼. 뭐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런 봐봐. 이러면 아파트를 은행에다 저당 잡죠? 은행에다 저당 잡잖아요. 은행에다 저당 잡고 돈 빌리죠? 그러면 은행 직원이 우리 집 와서 잠자 앉아? 앉아요. 그것을 말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봐. 여기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이것이 내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 내가 저당권자인데요. 저당물을요, 누가 침해를 했어. 가져가봐.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죠. 훔쳐갔다, 이 말이죠. 내가 저당권자인데, 여기다 저당하자고 왔는데 훔쳐갔어요. 그러면 저당권 침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당권에게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환. 저당권에게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봐봐. 내가 지금 반환을 한번 청구해볼까요? 반환 청구해봐. 줘봐, 나한테. 반환 청구했죠? 저당권에서. 그럼 주문 어떻게 해? 내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요, 저당권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내가 점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돌려주면 내가 받아야 되지. 그런데 저당권은 뭐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죠. 그럼 점유를 못하니까 반환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없는 것이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당권에게 한 반환 청구, 지역권에게 한 반환 청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다시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없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가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따라서 지역권에게 한 반환 청구권, 저당권에게 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동포들은 지금 다 이해됐죠? 자, 오케이. 자, 먼저 그거 하나 암기하고, 이게 점유하자니까 두 가지가 없다.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무슨 말을 쓰냐면요, 준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한다. 준용한다 말은 준에서 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법은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싫어해요. 두 번째, 법조문은 되도록이면 간결성이 생명이에요.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쓰게 되면 법조문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 무슨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죄가 방해방 청구권이죠. 지상권이 만약에 침해를 당하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왜?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다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지상권에 기한 방해죄가 지상권에 기한 방해방, 전세권이 침해를 당하면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방해죄가 전세권에 기한 방해방, 계속 이렇게 써야 돼. 뒤에는 다 똑같고 무슨 말만 달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말만 다르고 나머지 뒤에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써놓으면 법조문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 그러니까 법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입법 기술이라고 그래. 법을 만드는 테크닉이 되면 기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준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봐. 지상권에는 뭐죠? 지상권은 점유하니까 무슨 청권이 있어? 반환 청권이 있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침해를 당하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쓰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뭐라냐? 2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만 쓰면 돼.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준용한다 그러면 지상권에서 213조로 가봐. 갔더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네.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서 읽어라? 지상권으로 바꿔서 읽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213조는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한다. 이해됐나요? 전세권은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213조로 갔더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꿔? 전세권으로 바꿔서 읽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여기 저당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213조는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준용이라고 써요. 그것을 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유치권하고 질권 내가 지금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 준용한다. 법조문에서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 희한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봐봐. 유치권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에는 213조하고 214조를 준용한다는 그런 말이 없다니까. 유치권하고 질권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치권은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두 가지만 먼저 하면 돼. 첫 번째, 점유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두 번째,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어디에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딱 그만 정확히 알면 돼. 그런데 질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인정하자 이런 학자들이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고, 아무튼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딱 알면 돼. 됐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물권적 뭐라 나왔죠?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물권의 성질이죠. 물권은 뭐다?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소멸시효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뭐가 있냐? 다른 말로 뭐가 있어요? 귀책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딱 두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귀책사유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이런 봐봐.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간단 말이죠.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요, 도사견이 막 나를 향해서 물려고 쫓아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꽃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꽃집으로 피신하면서 꽃을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 꽃을 망가뜨린 건 내가 잘못했죠? 하지만 내가 고의로 망가뜨렸지만 위법하진 않다 이 말이죠. 왜요? 도사견한테 물리게 낫겠어? 꽃이 망가지게 낫겠어? 꽃이 망가지. 그것은 사회적 타당성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긴급 피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망가진 것은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도사견 주인이 한 것이. 왜요? 도사견 주인이 도사견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그놈을 풀어놨죠? 그러니까 도사견 주인이 뭐가 있어?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사람의 신체, 생명과 신체하고요, 꽃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영향했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해요? 생명, 신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그것을 긴급성에 비춰봤을 때 훨씬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긴급 피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나는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걸어가다가요, 기분 나빠 꽃이 길가에 있어. 발로 차버렸어. 발로 찼죠? 그러면 고의과시 기책사유가 있네. 그것은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봐봐요. 내가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는데 오늘이 돈 받을 날짜예요. 그럼 오늘 내가 돈을 갚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10년이 흐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돼? 소멸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멸시효는 먼저 우리 물권에서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여기 본권이 있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다?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점유권 봐봐. 점유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분필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빨간색 분필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셋 중에서 빨간색만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 점유했죠? 봐. 내가 지금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권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점유는 잡으면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소멸시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권은 소멸할 시간 뭐 그런 게 있어 없어? 잡으면 점유권이고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시간이란 말을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를 한 자기가요, 개인 주택에 있어요. 단독주택에 살다가요, 30년 만에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30년 전에 샀던 물건, 한 번도, 뜯지도 않는, 알겠죠? 포장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물건이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면서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몇 년이다?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걸리냐? 우리가요, 저당권 같은 거 보면요, 내가 갑이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 받을 때까지 담보로 잡는 것을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저당권은 단독으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갑이을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지, 아파트에다가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언제 없어지냐? 내가 돈을 다 받죠? 돈을 다 받으면 주된 권리가 없어지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지, 내가 아직 돈 받을 게 남아있는데 저당권 혼자 기분 나쁘다고 소멸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담보 물것을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종된 권리가 있으면 무슨 권리가 있어? 주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이다? 20년.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거든요. 10년. 그러니까 전세권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전세권이 10년이 지나면. 그런데 20년 동안에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학자들의 학설이 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용익물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린 것은 뭐밖에 없다? 용익물권. 그런데 전세권은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저기 옆에는 지상권하고 지역권 연공권이라고 돼 있는데 최장 뭐가? 여기서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그러니까 지상권은 연구원을 하든 마든 그런 관계없이 20년 이상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최장이 10년밖에 안 돼요. 만약에 13년을 계약을 하죠? 그럼 10년으로 줄어들어요. 20년을 했죠? 그래도 10년으로 줄어들어. 법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못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세권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전세권은 최장이 몇 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역권과 지상권은 연구무한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연구무한으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권리가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뭐가 있죠? 소유권의 기한, 뭐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판례가 뭐라겠냐?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제한물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가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판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알겠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고, 판례는
여러분 지금 봐봐.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하고 소유권이란 말은 다르죠. 알겠죠? 소유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거 내 거잖아요. 누가 지금 침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소유권만 있죠. 소유권, 이것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 건데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되느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게 지금 전체가 제한물권이잖아요. 이 제한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거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판례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알겠죠? 아직 아무 말이 없다, 판례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에 의하지 않는 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뭐만 암기하면 돼? 소유권만 암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물권 청구권은, 그 다음에 그냥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작권 중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용익, 물권. 몇 년이다? 20년. 그런데 소유권이 침해를 당한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이 있다.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시험에 나올 것만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청구권은 뭐냐? 누가 하냐?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현재 침해받고 있는,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알바생. 점유 보조자한테는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물권의 청구인데 청구할 때 이것은 귀책 사유를 불문해.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그것을 안 따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불문해.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물권의 청구권이 여기 서론 부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결론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걸 그대로 놓고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도록.